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취업의 파트너 치포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 간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기관은 은행이 있죠. 자, 은행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전국은행연합회 우리가 여기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직접 금융시장의 대표 금융기관인 증권사, 또 거기에 간접 주식 채권을 이용한 간접 투자, 자산운용사 전체의 연합 가장 큰 금융단체인 금융투자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요, 저희가 은행연합회를 알아봤던 것처럼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동향과 많은 자격증 그리고 여러 가지 회원사들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투자협회 코피아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금투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2009년에 자본시장 통합법, 원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한국증권업협회와 그다음에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해서 정식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단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은행 쪽의 협회와 이제 은행 쪽의 협회는 워낙에 그 일지가 이제 1928년부터 결성이 됐었죠. 그런 반면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증권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권업협회,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 전체적으로는 자산운용협회, 그다음에 선물업 쪽을 하는 선물업 협회가 다 각각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2009년에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그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통합 설치돼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장님은요, 5대째 나재철 회장님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 의사당대로 14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코피아 or.kr로 들어가 보시면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는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회원 서비스와 금융투자업 발전에 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회원사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요 업무가 있고요. 또 협회이니만큼 교육과 인재 양성에 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외시장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외시장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서 회원 서비스 금융투자업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융투자업 발전 지원에는 당연하게 각각의 회원들의 그러한 이익을 대변하거나 경영제도를 잘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발의하도록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비가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알리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여러 가지 회원들 간의 업무를 지원해주고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 투자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인식이 뭔가 투기하고 혼용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이 해외 이제 업무를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기업들이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여러 서로의 사례들을 좀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금융투자 관련 제도의 이제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함으로써 관계 회원사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실시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통계들이 많고요.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따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통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직접 금융시장, 특히 주식, 채권 같은 것들에 좀 관심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융투자업에 관해서 정기 가능부도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뭐 도서관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업무로는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뭐 국내사도 있고 외국사도 있고 무슨 이제 뭐 외투법인도 있고 결국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출혈 경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 이런 금융투자업에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협회들이 그 내부에 있는 회원사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업무 질서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회원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이제 분쟁 같은 것들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회에서 조금은 이제 어떤 법정이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기 전에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융투자 회사 같은 것에 이제 가끔 금융상품에 대한 이제 약관이라든가 투자 광고 같은 것을 자율 심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원사 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기타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및 전문 인력에 관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느 협회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교육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금융투자협회에 가면은 재미있는 게 이제 사원들 전체적으로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업, 신탁사들 그런 곳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경력직인지 인턴이라든가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오프닝 포지션들,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앞으로 이러한 경력들이 그 직장을 옮기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는 채용 공고란이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교육들에 대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은행연합회가 금융연수원을 갖고 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그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금융투자업에 관련돼서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의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사기 범죄 같은 게 많죠. 금융권에는 특히나 이런 그 사기 범죄가 성행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등록된 사람인지, 명함만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금융투자 전문 인력 자격 시험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 그 금융투자 교육들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요 업무 중에 장외 시장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증권업 협회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1997년에는요, 처음에 코스닥 시장을 개설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관리 운영까지 증권협회에서 다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5년에 한국증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한국거래소죠. 그것이 이제 자본시장의 증권거래, 그 다음에 일반 그 선물거래와 그런 다른 그 거래들을 통합해가지고 직접 관리에 나서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 그 직접 관리 나가면서 이러한 그 증권 금융투자협회는 장외 시장만 관리하게 되었고요. 장외 시장이 뭔가 OTC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채권 및 비상장 주권만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장외시장, 장내시장이라는 것도 금융시장 분류에 있어서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장내시장, 장외시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시황하는 데 있어서 증권거래소 내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거래소 내에서 들어와서 하면은 보통 이제 장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전화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래한다고 해서 장외 시장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렀는데요. 이러한 장외 시장은 거의 금융기관 간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횟수는 장내 시장이 많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장외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 많은 그 파생 상품이라든가 수익을 낼 때 이런 장외 거래 파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가라든가 거래라든가 그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채권 장외 시장 관리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비상장 주권 장외 매매 시장에 이제 KOTC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의 장외 파생 관련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도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직도를 살펴보는 건 이제 다른 부분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에 산업시장 총괄 부분에 산업 전략 부분 있고 시장관리본부의 이제 채권부 KOTC 부분 여기가 이제 그 증권투자협회에서 관리하는 장외시장 거래 그 시장이고요. 그 외에 회원사가 이제 회원사를 관리하는 증권 선물 부문, 그다음에 자산 운용 부문, 부동산 신탁 그 부문이 따로 있어서 여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증권 선물 부분은 보신 바와 같이 증권 지원부, 파생 상품 지원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과 사모펀드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신탁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위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전화에 보시면 이제 중소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운용사를 각각 전담하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는요.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은행만큼이나 특히나 이제 그 소위 핫한 지역에는 이 증권사들이 항상 1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온라인 증권 거래가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제가 보니까 요즘에 거래 다니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소형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또 광고를 보고 증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 이제 회원사를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자산운용사 상품 자체가 우리가 직접 자산운용사에 가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B2B 그 거래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데요.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자산운용사로 가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는 커리어 경로를 밟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신입으로서는 자산운용사 지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증권사에 가셔서 업무를 할 때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이제 차후에는 많아지겠지만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반면에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이직이 어느 정도 커리어 발전 측면에서 많이 활발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인의 커리어 목표라든가 경로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EO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5대 회장인 나재철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여기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혹 강조하는 것이 신년사라든가 특히 금융위원회의 신년사 같은 경우 한번 꼭 들어가서 보면은 그 금융기관들의 전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산업의 어느 쪽에 돈의 어느 부분에 그 많은 자금을 투여할지를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인사말 보시고 이따가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자세한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어떤 쪽에 포션을 두고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사말 옆에 퀵 메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퀵 메뉴를 이제 보시면 통합 공시 시스템과 자본시장 통계 법규 정보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 인력 조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와 있는데 이 채용 공고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그다음에 선물업 신탁사들이 모두 자체 내에 그런 사람을 찾을 때 구인을 할 때는 여기 사이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은 간혹은 인턴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 공시와 더불어서 자본시장 통계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통계에 들어가시면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나머지 뭐 펀드까지 자세하게 펀드 운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간접 투자 같은 것이 발달해서 펀드 같은 거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펀드의 수익률이라든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협회이니만큼 이제 회원사를 관리하는데요. 회원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은 지금 금융투자협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정회원은 금융투자 인가업자입니다. 그래서 인가라는 거는 일반 등록보다는 더 어려운 단계겠죠. 투자 매매, 투자 중개,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신탁업, 그다음에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회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등록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일임하거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겸업 금융투자업자, 보통 은행 같은 데를 이야기하고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들이 준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별회원이라는 것은요. 사무 일반 관리회사라든가 대부분의 평가회사, 예를 들어서 채권평가회사라든가 이제 뭐 코스닥 협회라든가 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뭐 집합투자기구 평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회원으로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원사들은 여러분도 이제 회원이면은 대부분 회원 비용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가입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유지 비용들을 내는데 이 비용은 그 회원사들의 규모, 매출 규모에 따라서 내는 비용들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에 따라서 이런 의결권, 발언권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사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회원의 현황을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총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가 432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정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가업체죠. 그래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신탁사 총 301개나 되고요. 준회원의 경우에는 투자자문, 은행, 외은지점, 보험조합, 최신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한 중개사든가 증권 금융사들 포함해서 10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원은 여러 가지 신용평가사, 채권평가사,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들 포함해서 25개 정도 되고요.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용 사이트에 이제 보시면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는 게 포지션이 보통 이제 급하게는 여러분들 인턴이라든가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채용되는 내용들의 이제 경력들을 보시면 이러한 포지션들이 앞으로 많이 그 기관들에서 찾는 포지션들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이런 업무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같은 거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NCS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이제 잘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커리어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을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했냐면은 보통 이제 그 잡을 찾을 수 있는 채용 사이트를 보고선 경력직에 대한 그 공고들을 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회계 뭐 5년 차를 뽑는다. 그럼 거기에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 회계 실무, 그다음에 전산 회계 몇 급 이상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선 그런 것들 내용을 이제 다 취합해가지고 5년 차, 10년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력들을 주로 많이 찾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내게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 걸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자산 운용사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그런 이제 채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실 거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은행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 이제 신탁사다 보니
은행 같은 대규모의 이제 공채는 있지는 않는 반면에 그래도 증권업은 굉장히 활발하고요. 경력에 있어서는 이 증권업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간접금융시장이 발전을 했었지만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의 대표 기관들 은행들이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예대 마진이라든가 기본적인 전통 상품에서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 같은 곳이 워낙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간접 금융 그 시장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은행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주식이라든가 직접 금융시장에 대해서 투자 금융시장에 대해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은행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금융 투자 업종이 많이 발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행에 계신 분들도 현재 은행에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앞으로 2, 3년 후는 충분히 금융 투자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게 아직도 지금 굉장히 활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그 회원사명과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구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회원사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 자료실을 보시면요. 아직 이제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외에도 다른 이제 뭐 연구소라든가 금융연구소 같은 데에 이런 증권이나 금융투자업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올리는 것이니만큼 최근에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비슷한 자본시장의 규모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가 여기 이제 149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도 자본시장 투자 세미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시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주 퇴직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금융 분야 NCS 활용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증권 쪽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만큼 이제 금융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진 구축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미있는 게 여기 호주 인프라 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세컨더리 투자 세미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금융 투자업의 다양성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자격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관리하고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또 관련하여 교육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사, 펀드 투자, 증권 투자 뭐 그런 것들 해서 또 자문하는 것까지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험이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당장에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것들은 1년 내에 계속해서 몇 회씩 운영을 하니까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뉴스 및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전 대신증권 사장님이셨는데요. 여기 바로 오시기 직전에 금투사 자율성 강화하고 신사업 개발 지원에 힘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생산적 금융의 얘기도 나오고 혁신 금융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모험 자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는 기업을 그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고요. 혁신 금융 또는 이제 모험 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바뀌어 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IT라든가 디지털 분야라든지 문화 관련 산업이라든지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여러 가지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생겨야 한다는 거에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금융기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증권업이 아무래도 은행업보다는 먼저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이제 힘을 써달라고 정부 쪽에서 이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협회 쪽이나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많은 규제를 좀 많이 풀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달에 말씀을 드렸던 만큼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선물자산운용협회가 합쳐졌는데 워낙 증권 쪽 협회가 큰 만큼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이 많아서 특히 이번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제 골고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융투자 산업 변화,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금융투자업 고부가 가치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지원 창출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형 RB들 라임 사태의 불똥 막기 위해서 이제 코스닥 메자닌에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메자닌은 전통적으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약간의 주식의 수익과 채권의 안정성을 겸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그 전환사채라고 하죠. CB하고 신주 인수권 이제 부사채 뭐 그 BW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주로 투자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금융과정도 개설이 됐고요. 채권 운영 과정도 계속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한번 사이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 메일 ourcareerfactory g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